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5일.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8시 정도 됐고요.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제가 이제 경기 관련 영상을 찍었었어야 되는데, 어제도 그렇고, 어제는 업로드를 하지 못했죠. 오늘도 업로드를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했는데, 사실 어제 오늘 경기가 많이 없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예선전이 있긴 한데 생각만큼 어제만큼이나 뭐 특별하게 올릴 만한 경기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굳이 뭐 영상을 업로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분석하는 업로드 영상 대신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면서 이제 많은 준비를 했던 컨텐츠가 하나 더 있어서 이 컨텐츠를 하나 더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제목은 이제 배팅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제가 기획을 한 이유는 이제 주변에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외에도 이제 프로토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 이 분들이 사실 이게 뭐 어디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할 만한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필요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잘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런 어떤 정보 없이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될 지식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신만 가지고 있는 어떤 징크스나 룰 그다음에 환경 속에서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면서 손해를 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 어떤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작게 보면은 자신한테만 손해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게 크게 보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설을 중계를 하거나 총판을 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랑 일절 관련이 없고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이런 사설들을 한번 저는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련 그런 해외 관련 사이트에서도 일을 해봤고 이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수익을 내서 토토든 프로토든 불법이든 사설이든 수익을 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최대한 복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채널을 개설한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그 기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본적인 간단한 이해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잘못된 부분들이나 지식을 이제 정확하게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기 분석보다도 사실 이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고 더 많이 설명을 쉽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어떤 개인이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배팅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팁스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을 이제 팁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의 탓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다고 봅니다. 어떤 개인이 잘못하고 있는 습관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끌면서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가장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적어도 제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2년이 닿으셔서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좀 그때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라도 조금 잘못된 지식을 다시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이런 그 영상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직접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설명이나 개념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특성상 수학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수학자나 통계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구독자가 좀 어느 정도 늘면은 제가 이제 영상을 따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팅 회사에서 일을
여기서 말하는 베팅 회사는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나중에 제가 구독자가 늘었을 때 제가 이제 서류를 공개를 하겠지만 뭐 그 증명서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배웠던 경험이나 그 다음에 그 했던 경험이나 지식들을 이 영상을 통해 녹여내는 거라고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도박사의 오류랑 그 다음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베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런데 사실은 제일 큰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가장 처음 이제 시작할 개념이 바로 도박사의 오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박사의 오류라는 거는 사실 영어로는 갬블러스 팔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갬블러스 팔라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주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의가 뭐냐면은 확률적으로 독립적인 사건에 대해 이전 발생 확률에 근거하여 다음번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정의입니다. 이게 되게 정의가 되게 길긴 한데 조금 강조를 좀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독립적인 사건에 대해 이전 발생 확률에 근거하여 다음번에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인데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조건, 확률적으로 독립적인 사건, 표시만 좀 해보겠습니다. 확률적으로 독립적인 사건이랑 그 다음에 이전 발생 확률에 근거하여,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못 해석해서 굉장히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의를 문장으로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제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보통 이제 예시를 드는데, 이제 도박사의 오류 같은 경우는 이제 베팅에서는 룰렛에서 따왔기 때문에 룰렛을 좀 예를 들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룰렛을 이제 돌립니다. 룰렛을 돌렸는데, 룰렛을 이제 안 해보신 분들도, 저도 안 해봐서 잘은 모르는데, 이제 룰렛은 이제 검은색, 빨간색 중에 뭐가 나올 것이냐가 있고, 뭐 숫자를 정하는 것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50대 50으로 가능성을 맞추기 위해서 룰렛을 돌렸을 때 빨간색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검은색이 나올 것인지 하나를 이제 베팅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에 1회째에 룰렛을 돌렸는데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회째도 빨간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3회째도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20번을 했는데 계속해서 빨간색이, 정말 우연치 않게 빨간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21번째는 무슨 색깔이 나올까 하는 거죠. 자, 빨간색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검은색이 나올까요? 노란색이 나올 리는 없죠. 왜냐면은 룰렛은 이미 처음부터 빨간색하고 검은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률은 50%죠. 그러면 그 앞에 20번이 빨간색이 나왔다 할지라도 다음번에는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고 검은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검은색이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죠. 빨간색이 나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온 게 뭐 빨간색이 나왔든 검은색이 나왔든 빨간색이 한 번 나왔든 5번 연속으로 나왔든 10번 연속으로 나왔든 20번 연속으로 나왔든 상관없이 이 사건들이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요 뒤에 그 앞으로 시행될 사건, 앞으로 예측할 사건은 전혀 앞에 있는 이미 나왔던 사건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 20번 내가 이제 룰렛 게임에 참석을 해서 그 결과를 보는 순간 처음하고 20번까지 계속해서 빨간색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고 검은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프로토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 토토 프로토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셔요. 패턴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죠. 패턴 분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축구 승무패를 하실 때 이런 패턴 분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축구 토토 승무패의 1회차 결과를 쭉 해보니까, 축구 토토 승무패의 1회차 경기 결과를 해보니까 승승무패가 나왔어요. 이렇게 8번이. 조금 크게 늘려볼게요. 자, 승승무패가 나왔어요. 승승무패가 나왔는데, 이제 이번 회차 이제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 거냐고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 이제 패턴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정한 어떤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승승무패 딱 보니까 승승무패를 기점으로 한 번씩 반복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경기는 요 경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패턴 분석이라는 거의 기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도박사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점이 뭔지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사실 반론을 하려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축구토토 승무패의 1회차가,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승승무패 패턴으로 여기가 이제 승이 결정되어 있는다고 할 때, 그러면은 여기가 이미 승이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승무패 1회차에 그 첫 번째 경기로 들어간 경기들은 어떤 경기든지 간에 승승무패 다음에는 승이 나와야 하니까 승으로 정해져 있는 패턴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승부조작하고 다를 게 뭔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경기가 들어가도 승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냥 이런 걸로 이제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제 승부조작이라고 이제 치부하는 그런 팁스터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 1회차가 어떤 경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미 이 앞에서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거는 정말 그냥 우연히 승승무패가 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패턴 분석을 신뢰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승무패가 나올 가능성이 33%고, 여기도 33%고, 여기도 33%고, 그러면은 33%를 수치하면은 0.33이죠. 0.33에 동시에 0.33이니까 0.33 곱하기 0.33배, 그 다음에 0.33,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극도로 확률이 작아지죠.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냐라고 이제 반론을 하시죠. 그럼 안 될 이유는 뭐가 있나요? 그죠? 안 될 이유도 없죠.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우연히 이게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마치 패턴이 있는 것처럼 형성이 됐을 뿐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냥 이거는 다음의 경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이 앞에 있는 결과들도 요 뒤에 나올 경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승무패를 통해서 패턴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을 했던 경험으로는 뭐 패턴 분석은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패턴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기획을 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결과를 결정해 놓고 그 결과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도박세 오류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은 되게
그 썸네일에 이런 거 많이 써놓죠. 그 최근 적중률 98%, 99%. 자, 이게 적중률이 되게 높은 건가요? 높은 거죠, 그죠? 98%, 99%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적중률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도 굉장한 오류가 있죠. 자, 왜냐하면 여기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0경기를 분석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90%를 맞췄고 놀이라는 사람은 30%를 맞췄습니다. 그럼 적중률이 90%, 30%가 되겠죠, 그죠? 900경기, 300경기를 맞췄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동안 갑의 적중률이 90%였으니까 다음에 만약에 1001번째 경기가 있다고 칩시다. 1001번째 경기를 분석한다고 할 때 갑이 적중률이 높을까요? 을이 적중률이 높을까요? 요것도 사실은 정답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갑이 말하는 이 적중률 90%는 이미 지난 경기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미 끝난 경기들에 한해 결과적으로 봤더니 적중률이 90%였을 뿐이고, 을은 끝난 경기의 적중률을 봤더니 30%였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90%, 30%는 다음에 예측할 경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작 정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거 사실 조작 경기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도 사실 유튜브에서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전혀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이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앞에 있는 90%, 30% 적중률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수치일 뿐이고, 실제로 뒤에 경기에 이 사람이 30%가 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0%가 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은 앞에 90%를 맞췄다고 해서 뒤에 90%를 맞출 거라는 보장이 없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여기서 오는 숫자로부터 불러오는 가장 큰 환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을이 만약에 지금까지 30%였다고 해도 앞으로 이 사람이 5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고 90%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동안 적중률이 90%였다고 해서 앞으로 픽을 할 때 적중률이 90%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의 결론은 뭐냐? 확률적으로 독립적인 사건,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독립시행인 경우에 그 이전에 발생할 확률은 이제 앞으로 나올 결과랑은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전에 나온 어떤 확률, 적중률, 여기서는 적중률이죠. 확률이 앞으로 나올 적중률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 적중률 얘기한 김에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유튜브를 경기를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정말 뭐 순수한 마음으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순수한 마음이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설 유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대충 검색만 해봐도 몇 개 볼 수 있었는데요.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호구죠. 호구를 잡기 위해서 뭐 이런 썸네일에 90%, 98% 이러면서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뭐 앞에 지금까지 했던 경기의 결과일 뿐이고 이 적중률이 앞으로를 담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영상을, 그 썸네일을 보는 순간 그 시청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당연한 건데, 사실 그죠? 당연한 거죠. 왜냐면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과 영향이 없다면 전혀 뒤에 있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사실 당연한 건데,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 착각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박사의 오류가 생긴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큰 수의 법칙의 정의는 뭐냐면은 확률이 일정한 어떤 사건 A를
n회 반복 시행하면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가까워진다는 원리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크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정의는 이제 확률이 일정한 어떤 사건 A를 n회 반복 시행하면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가까워진다는 원리. 이것도 되게 좀 정의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아까 그 이제 도박사의 오류를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룰렛의 예를 들었죠. 그래서 룰렛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자, 룰렛이 한 번 더 던집니다. 룰렛 한 번 던질 때 빨간색이나 검정색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빨간색하고 검정색 둘 중에 하나만 가능성이 있고 그 확률은 50%죠. 그죠? 근데 이 50%의 확률이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은 룰렛을 이제 계속 여러 번 무 한 번 던질 때 나중에 이제 결과를 정리를 하다 보면 그 가능성, 그 확률이 하나는 50%, 빨간색이 50%, 그리고 나머지 검은색이 50%의 확률로 점점 다가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확률적으로 독립적인 사건이 이전 발수 확률에 근거가 없다는 게 핵심이었죠. 그죠? 자,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요겁니다. n회 반복 시행하면 평균과 가까워진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자,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룰렛에 던집니다. 던졌을 때 빨간색이 50%고 검은색이 50%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만약에 룰렛을 20번 던졌어요. 20번 던졌는데 빨간색이 연속으로 20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빨간색이 들어갔을 확률은 100%죠. 결과만 봤을 때. 그 다음에 검은색은 0%였죠.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20번만 반복을 했지만 계속 200번, 2000번, 2만번 반복하면 이 확률, 지금 빨간색이 나왔을 100%의 확률이 점점 50%로 평균 값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빨간색이 20번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검은색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결국 50%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계속 빨간색이 나오면 10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검은색이 나와야 하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검은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이제 이 큰 수의 법칙을 전형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나온 오류라는 거죠. 여기서 오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지금 예를 들어 룰렛에서 빨간색이 연속으로 20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검은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큰 수의 법칙에 따르면 확률은 50%로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하니까라고. 왜냐면 여기 확률이 50, 여기 모집단의 평균이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 검은색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이 50%죠. 그죠? 자, 이거를 조금 크게 늘려서, 자, 검은색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오류가 있죠. 자, 첫 번째 오류. 연속으로 20회라는 겁니다. 연속으로 20회라는 게 과연 n의 반복 시행에 맞는 조건이냐 하는 거죠. 자, 보통 이제 이 오류를 왜 이걸 착각을 하냐면은 20번 정도 던진 거면은 많이 던진 거 아닐까?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곧 평균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20번이 많이 던지는 거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가 있나요, 이게? 그냥 20번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20번 정도면 많이 던지는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죠? 실제로는 n을 반복 시행이라고만 써있지 요 기준이 20번이다 아니면 200번이다 라고는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 그 지레짐작으로 연속으로 20회 정도면 20번 정도면은 많이 나온 거지 하고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n의 반복 시행은 같은 말로 무한입니다. 무한.
다시 말해서 무한히 반복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을 무한히 많이 던졌을 때 그 무한 번 했을 때 무한 마이너스 1번까지의 확률이 50%에 수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한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도토나 프로토에 있어서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돈이 무한히 있어요. 뭐 베팅을 1,000원 했는데 또 1,000원이 생기고 1,000원이 생겨서 어떤 경기에 계속 무한하게 베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50%에 언젠가 무한히 했을 때 이 결과값이 50%에 점점 수렴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 무한히 반복하는 요 행위 자체가 다시 말해서 무한히 돈이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의 법칙은 현실적으로 도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면은 자, 룰렛을 던졌어요. 룰렛을 했는데 이번에는 빨간색이 연속으로 100회가 나왔습니다. 100번이 나왔어요. 자, 100번이 나왔는데 이제 101번부터 200번까지는 검정색이 또 연속으로 나왔어요. 100번 연속.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확률은 50% 수렴을 했는데 자, 이제 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50% 수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간색이 1회부터 100회까지 연속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우연하게도 101번부터 200번까지는 검정색이 연속으로 나왔어요. 자, 이제 이 룰렛 게임에 참여하는 호구 3명이 있다고 쳐봅시다. 어떤 호구 1명 A1이라고 할게요. A1은 첫 번째에 참여를 했고 A2는 50번째, A3은 100번째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평균과 가까워진다는 원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참여를 했다고 쳐봅시다. 자, 이 사람이 첫 번째 참여했을 때 빨간색이 한 번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50%로 가까워지니까 이 사람은 두 번째부터 이제 검은색을 갑니다. 2회째부터 검은색. 그 다음에 이 사람은 50번까지 봤어요. 50번까지 봤는데 50번까지 다 빨간색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51번째부터는 검은색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51번째부터 검은색을 겁니다. 그 다음 A3번은 100번째까지 이제 빨간색이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101번째부터 검은색을 겁니다. 사실 3명만 다 보면은 둘 다 큰 수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어렴풋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 평균적으로 50%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50%에 맞춰서 검은색을 베팅을 한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101번부터 200번까지는 검정색이 나왔지만 1번부터 100번까지는 빨간색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A3번이라는 사람은 101번째부터 전부 검은색을 쭉 걸었으니까 이 사람은 다 땄죠. 적중률이 100%가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절반만 땄죠. 이 사람은 2회째부터 100번까지, 그러니까 99번이죠. 99번을 다 틀린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50%를 생각하고 검은색에 다 맞춰 걸었는데 어떤 사람은 수익이 100 전부 맞췄고 어떤 사람은 절반만 맞췄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맞추질 못했죠. 101번이 나올 때까지.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을 했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이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속으로 몇 번 했던지 몇 번 나왔던지 이 횟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이 횟수는 무한히 반복 시행했을 때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 누가 연속으로 몇 번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어떤 베팅을 할 때 우리가 A1번이 될 수도 있고 A3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베팅을 했을 때 그 타이밍이 A1의 타이밍이라서 앞으로 99번이 계속해서 틀릴 수도 있고 A3이라서 이제 다음부터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이런 확률의 사이에 있다는 게 요 큰 수의 법칙을 이제 베팅하는 흔히 말하는 도박쟁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수학적인 지식을 어렴풋이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손해만 더 크게 보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했던 거는 간단하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제일 베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알아야만 하는 두 가지, 도박사의 오류랑 그 다음에 큰 수의 법칙,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학자나 통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베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단한 이야기만 한 거고, 사실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더 할 얘기가 많겠죠, 그쵸?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고, 거기는 이제 베팅을 할 때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고, 이제 도움이 될 정도의 간단한 이야기만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도박사의 오류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팁스터가 이제 어떤 승률을 높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혹하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결과에 대한 승률일 뿐이고 그 승률이 앞으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는 거를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물론 100%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적어도 어떤 일정한 확률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가 가는 거는 그 어떤 거기서부터는 이제 자신의 선택 그리고 능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수익 내는 방법을 생각해낸다고 한다면 그것도 자기 자신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사실 오늘 경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다른 컨텐츠를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잘 이해가 잘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가르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이 과연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수학적인 오류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좀 잘 캐치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적용을 하실 때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제 도박사의 파산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지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사실 도박 프로토 할 때도 적용이 충분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